반갑습니다. 삼명통의 삼명명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주풀이를 속성으로 할 수 있는 그 지름길, 이번 시간에는 삼명통에 나와 있는 대운을 해독하여 과연 대운을 사주에 어떻게 적용시키느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운은 인생의 전사로 병을 살펴 설명할 때 먼저 사주, 삼원, 오행의 생사로서 격국을 취합하여 그 건기를 정한다. 사주 그 체상을 살펴서 즉 격국을 취합한다. 이 말은 사주 그 체상을 살펴서 사주가 어떠한 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것을 그 정하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무엇으로 정하느냐? 예. 사주, 대개의 기둥과 삼원, 오행의 생사로서 생사란 말은 결국 오행의 생사,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오행의 생왕고, 사주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삼원이란 말은 그 삼명법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인데 영가는 녹이 되고 연지는 명이 되고 그리고 나범 오행은 신이 된다 하여서 농명신을 삼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삼원은 우리 그 자평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예, 우리 자평에서는 천간은 천원이 되고 지지는 지원이 되고 그리고 지지 속에 있는 지장간은 인원이라 하여서 이렇게 세 가지를 삼원이라고 하죠. 이 삼원은 결국은 일자가 계속 강조한 삼수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다음은 또 무엇이 있느냐? 그러한 후에 운기를 조사하여 밝히고 협을 쫓아서 정생의 기륭을 정하여야 한다 하였습니다. 격국의 취합, 체상을 살펴서 무엇으로서 오행의 생사와 네 개의 기둥과 삼원으로서 그 체상을 결정하고 그렇게 한 후에 운기, 기운의 흐름을 조사하고 그리고 이 기운의 흐름이 어떤 그 화합이 되느냐 이러한 것을 쫓아서 정생 기륭을 정하여야 한다 하였습니다. 무릇 행운이 간에 있으면 즉 천간에 있으면 겸해서 지지의 신을 사용하고 지지에 있으면 천간의 물을 버린다. 천간의 물을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갑자 대운이 되었다면은 대운은 10년이 되죠. 10년이 되는데 이 10년을 각각 5년으로 나누어서 갑이 5년, 자가 5년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데 그런데 처음 그 5년에 해당할 때는 갑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갑에 해당하는 것, 이것은 곧 천간이잖아요. 이 천간에 해당할 때는 지지를 겸해서 본다. 천간만 단독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지지에 어떤 영향이 미치느냐 이런 것을 살펴서 오연간은 보고 그리고 나머지 오연은 순수 지지만으로서 그 대운의 영향을 적용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딱 잘라서 오연은 천간만 적용시키고 나머지 오연은 지지만 적용시킨다 이렇게 한 것은 확실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갑자일 경우에 전반 오연은 갑자, 지지가 중요하여 지지를 그 위주로 하지만은 이 지지의 자수가 갑에 의해서 손실되는 그러한 영향으로 사주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수생목 되었을 경우에 이 자수의 영향이 목을 생하기 위해서 상당히 그 힘이 부족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여 운을 사주에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하잖아요. 주체는 항상 지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갑인이 되었다면 과연 어떠할까? 이러할 때는 10년 내내 목의 기운이 굉장히 왕하게 된 거죠. 천간의 갑이 인, 근록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을류가 된다면 어떠합니까? 천간의 그 을목이 유금에 의해서 쪽도 못 서게 되죠. 그리고 유금은 그 을목에 의해서 이 또한 상당히 그 영향이 감소되겠죠.
이렇게 되는 것이니 을류 대운이 되면은 유금의 영향을 우리가 잡는 것보다 상당히 살짝 낮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전반년 5년 동안은. 그리고 후반년 5년은 완전한 유금이 그 영향을 다 발휘해서 사주팔자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러한 경우라고, 그렇게 대운을 사주팔자에 적용시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간에 있으면 뱀에서 지지어 신을 사용하고 찌에 있으면 청간의 물을 버린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을 보면은 왜 그렇게 봐야 하는가, 그것이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개 대운은 지지가 중요하다. 동방, 남방, 서방, 북방으로 분별하여 쓰게 된다 했잖아요. 지지가 중요하다. 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지를 기준으로 해서 천간이 과연 지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이렇게 통합해서 그렇게 운을 그 사주에 적용시키면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간에 있으면은 gem에서 지지의 신을 사용하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대운은 지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용신을 들고자 하면 운에서 제하기를 원하고, 용신에 더하고자 하면 운에서 생부하여야 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용신은 요즘에 그 절대적인 용신을 하나 결정해서 그것으로 사주를 푸는 그 용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에서는 용신이라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용신이라고 했나 하면은 재성, 관성, 인성, 그리고 직신, 상관은 아닙니다. 직신, 이것을 용신이라고 한 것입니다. 탈, 즉 평관, 상관, 양인, 이러한 것은 비교적 용신으로 사용하지 않고 중신으로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성, 재성, 인성, 식신이 곧 여기서 말한 용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신이 사주상에서 너무 강하면은 운에서 제하여야 하고, 이 용신이 너무 약하면은 운에서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틀림없이 그러한 것입니다. 격부법이니 격국법이니 거기에서 하나의 용신을 결정해서 그 용신을 제하고 행부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신약은 운에서 왕하게 하기를 원하고, 관은 운에서 생하기를 바라고, 운에서 상하게 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한 그 신약은 한명통에서는 일간이 강하느냐 일간이 약하냐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비교적 나부 모양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신이란 말은.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약 하면은 우리가 요즘에 그 일간의 강약, 일간을 신으로 기준으로 해서 그 일간이 약하냐, 약하지 않느냐, 이런 거 신약, 신강, 그것을 위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명통에서는 일간을 가지고 신이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주나, 그냥 주나, 이 용어를 많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주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주가 곧 일간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신약, 이 말은 여느 그 나법 모행이 신이 되기 때문에 여느 나법 모행이 강하냐 약하냐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운을 볼 때도 황신, 관성, 관성을 보고 재성을 보고 이러한 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요즘에 사용하는 일간이 강하느냐 아니면은 격국이 어떠한가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각각 오행을 잘 살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확실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용신은 이 관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살은 운에서 제하여야 하고 운에서 돕지 않아야 한다. 결국 살은 제하여야 하니까 중신이라는 이야기죠. 용신이 아니고 중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때는 운에서 떠와야 하고 운에서 겁탈하지 않아야 한다. 역시 쟤도
동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무엇이냐? 이는 운에서 왕하게 하여야 하고 운에서 쇠약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역시 동신이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식은 운에서 생하여야 하고 소는 운에서 절하게 하여야 한다. 식신도 역시 동신이 되고 소신은 편인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역시 편인은 흉신으로서 절하게 하여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차 사주의 강약 여하를 관찰하여야 하는데 사주에 있는지 없는지 약한지 중한지 중자는 이 말은 그 강한지 그 말입니다. 여기서는 중한지도 살펴야 한다 하였습니다. 삼명통에 대운 여기서 이야기한 것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연주와 나법 오행을 잘 관찰하고 그리고 관성, 재성, 인성, 식신성 이것을 살펴야 한다. 결국 이것이 용신이다. 이것으로서 사주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삼명통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봅시다. 사주에 관이 있으면 관운으로 행하면 발간하고 사주에 재가 있으면 재운으로 행하면 발재하고 사주에 재앙이 있으면 재앙운으로 행하면 재앙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했어요. 사주에 관이 있으면 관운으로 행하면 발관한다 했잖아요. 결국은 이 말은 사주 최상의 구조 형상에 따라서 사주에 관, 정관에 관성이 있는데 지지에서 관성이 없으면은 운에서 관성이 들어와서 그 천간에 있는 관성을 덮게 되면은 발관한다. 해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주에 재가 있으면 재운으로 행하면 발지한다. 이 말도 또한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주에 재앙이 있으면 재앙운으로 행하면 재앙이 나타나게 된다. 한 이 말도 역시 아주 최상의 흉한 흉신이 많이 있으면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그 흉한 오행십성이 들어오면은 재앙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인성의 의미와 효신의 의미, 그 의미는 어디에서 결정되어야 하나 하면은 인성이 맑고 건강하면은 그것은 인성이고 이 인성이 너무 많아서 과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효신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잖아요. 직신을 극하는 것은 인수인데 즉 인성인데 이 인성이 강하지 않고 왕하지 않으면은 직신을 극할 수가 없잖아요. 인성이 약하면은 직신을 못 극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직신이 더 강한데 아무리 인성이 직신을 극하는 그런 성정을 가진다 해도 인성이 약하면은 절대로 직신을 극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적고 많고 여기에서 직상성을 인성이 극할 수 있는 거 성정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성이 너무 강했을 때가 바로 소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오행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관성이 관살 혼잣되어서 너무 강할 때, 걸어갈 때 바로 살이 되는 것이고 식상성도 건강하고 맑으면은 절대로 상관이 되지 못합니다. 식상성도 그 식상성이 식신상관을 구별하기 이전에 그 식상성이 건강하고 맑으면은 그것은 식신에 속하는 것이고 그것이 너무 오버해서 즉 너무 강왕하여서 힘이 넘쳐 흐르게 되었을 경우에 그러할 경우에 상관에 해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식신상관이 약하면은 절대로 관성을 극할 수가 없습니다. 목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관살성은 금이 되고 식상성은 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금인 쇠붙이를 약한 불로서 쇠붙이를 녹일 수가 있습니까? 도리어 불이 꺼지죠. 그런데 아주 강한 불은 아주 왕성한 불은 충분하게 쇠를 녹일 수가 있잖아요. 즉 상관이 되어서 간목어 관성인 금을 녹여서 없애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입니다. 자, 다음은 또
태어난 년이 시에서 얻은 기여 천심을 관찰하여야 한다. 삼명법에서는 태어난 년, 즉 연주를 많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이 나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을 기준으로 해서 태어난 시에서 나타나는 기여, 천심, 깊고 얕음을 잘 관찰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 법은 결국 삼명법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주가 깊은 운기를 얻으면 바라고, 얕은 운기를 얻으면 운이 교체되어야 바라고, 중기를 얻으면 중간 정도 발이 있게 된다 하였습니다. 사주가 깊은 운기, 사주란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각 오행십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일간의 강약 왕세 또는 격국의 강약 왕세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각 오행십성이 대운에서 어떤 운기, 기운을 미치느냐,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잖아요. 삼명명리는 대운을 보는 방법도 삼명통의 대운편,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여서 대운을 추리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또 무엇이 있느냐. 영화상에 이르기를 생은 왕한 년을 만나야 하고 운도 왕한 운이 마땅하고 아내는 빼약한 년을 만나야 하고 운도 부족한 지지가 적합하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은 태어났을 때, 젊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즉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일간의 근록이나 왕지가 들어오면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만은 늦을 만자죠. 그래서 늙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늙었을 때는 쇠약한 년, 그러니까 세운 즉 유연에서도 사절지, 일간의 사절지가 들어와야 좋고 운도 마찬가지로 일간의 사절지가 들어와야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는 일간의 제왕지나 근록지가 들어왔을 때 어디에서요? 대운과 대운에서 근록지가 들어왔을 때 좋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필자가 누차에 걸쳐 많이 이야기했죠. 일간이 강하면은 스님이 된다, 고독하게 된다, 독립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주체성을 가진 독립자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지만 늙으면은 자식에게 의지를 하여야 하는데 일간의 강황한 운이 들어오면은 자조, 자립, 독립하잖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고독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고독하다는 것은 의지,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틀림없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또 무엇이 있느냐. 호중자가 이러기를 늙었을 때와 어릴 때에는 부디 강이 좌하지 않아야 한다 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 내용이죠. 그리고 생왕이 비록 길하지만 반드시 길한 것은 아니고 때멸이 비록 흉하지만 반드시 흉한 것은 아니다. 이것을 통달한 자가 되어야 비로소 운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사주 체상에서 필요한 것이 들어와야 된다는 말이죠. 사주 체상의 각 오행십성이 약하면은 운에서 갱황하게 하는 그것이 들어오면 좋고, 사주 체상에 나타나 있는 오행십성이 약하면은 대운과 유전에서 강하게 하여주는 근록지나 왕지가 들어오면 좋고, 사주 체상의 오행십성이 왕성하면은 대운과 유연해서 그 오행십성을 세멸시키는, 즉 약하게 만드는 그런 사절지가 들어오면은 좋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행운은 소위 전후 5년씩 나누는 설도 있다. 이것은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삼명통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단순히 이 한 줄만 있어요. 이에 대한 가타부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행운소, 이유 전후 5연지설, 이렇게 딱 이글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바로 호중자가 이러기를
통하는 것이 있으면 통하지 않는 것이 있고, 편안함이 있으면 오래지 않아 재앙이 있고, 교류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교류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도 있고, 더욱이 몇 번의 잔인한 재앙이 있다 하였습니다. 호종자가 이러한 말을 했는데, 이 말의 내용이 결국 오연씩 나누는 서를 부정하는 것이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필자도 확실하게 단정할 수는 좀 미약해요. 이 호종자가 하는 그 말을 살펴보면은 절대적이지 않다, 단순하게 보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그것이 통할 수도 있고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 교류하고자 하나 교류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도 있다, 이 말인데, 글쎄요, 5년씩 나누게 보면은 그 10년을 딱딱 잘라서 보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천간과 지지가 서로 통하는 것이 있고 또 통하지 않는 것이 있고, 천간과 지지가 교류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 교류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 무슨 소리냐? 5년씩 나누어 보는 것은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것을 설명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5년씩 대운을 5년씩 딱 잘라서 보면은 천간과 지지가 서로 통하는 것이 있고 통하지 않는 것이 있고, 교류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 교류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그러한데 왜 5년씩 딱딱 잘라서 대운을 보려고 하느냐, 이 말을 한 것으로 필자는 언뜻 들기는 합니다. 항지 삼명통의 유고 만민년 선생은 문제성을 먼저 이렇게 제시해 놓고, 그리고 나중에 다른 선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호종자는 이러기를, 이렇게 하여서 이 글에 대한 평가를 이 밑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면서 내용의 가부를 판단할 수 있게 그렇게 하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살펴보면은 호종자가 이러기를 통하는 것이 있으면 통하지 않는 것이 있고, 편안함이 있으면 오래지 않아 재앙이 있고, 이러한 내용들, 이 내용들은 결국은 이 전후 5연씩 나누는, 대운을 전후 5연씩 나누는 이 설은 좋지 않다, 올바른 것이 아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삼명통해에 실려 있는 그 대운의 앞부분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남은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